잠시만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이 얘기도 잠깐 짚어봐야 됩니다. 오늘 일부 선거구에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관위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선거일 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엄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선관위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하였으며 해당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유권자는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실망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투표소의 투표를 마치고 개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 해당 투표소에 추가 이송된 투표용지 수, 투표 마감까지 지연된 시간 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결정과 관련된 규정, 투표용지 부족 사항을 인지하게 된 경위, 이후 조치한 상황에 대해서는 소관실 국장이 현재까지 파악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예, 사과를 해야 마땅하겠죠. 선관위가 오늘 일부 지역 투표가 끝나려는 6시 직전에 유권자들이 갔을 때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 투표용지 부족으로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직접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리고 이 사태를 인지한 즉시 투표소로 투표용지가 이송이 됐다. 그리고 지금은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 투표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또 볼까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다. 당연히 엄중하게 인식을 해야 될 텐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수능 시험 보는데 시험지가 없어서 시험을 못 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런 일은 저는 9회 지방선거가 이제 열리지만 처음 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투표 예를 들어 지난 8회에 비춰서 투표용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8회 선거가요. 이 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예. 자, 그런 최고의 낮은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투표용지를 준비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게 투표용지라는 게 그동안 선관위가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투표장에 갔는데 투표용지가 없다라는 이런 사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어진 거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투표용지가 남으면 폐기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게 보면 예. 지난번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도 말도 되지도 않고 뭐 예를 들어서 한 5% 이내 전체 100%에서 5% 이내 뭐 그 정도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한다고 이 조금의 많이 몰렸다고 해서 용지가 없다? 야, 저는 정말 이 선관위가 그만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해놔놓고도 그러게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거는 정말 선관위가 대대적인 개혁이 아니면 이런 문제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4년 전 대선이었었네요. 당시에 소쿠리 투표 논란도 있었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선관위가 그런데 이건 입장을 내기 전에 사실 애초에 입장은 뭐였냐면 평소보다 높은 투표율 때문에 용지가 부족했다. 그렇다고 오늘 투표를 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요.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줄을 섰어요. 물론 제가 송파 현장을 못 가봤지만 김근식 교수님 지역구시니까 이게 여기가 그럼 뭐 누구는 6시 10분까지 왔고 15분까지 왔으면 이제 투표용지 모자랐으니까 와라. 이게 100%의 공정과 형평성을 누군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송파가 가장 지금 큰 사태가 났는데요. 예. 저희 송파병 지역구에도 가락 이동하고 유래에서는 지금 투표가 중단됐다가 겨우 다시 옆에 있는 지역 그 투표용지를 가져와서 하기도 했고 투표용지가 다시 늦게 도착해서 하기도 했는데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6시까지 투표가 끝나는 건데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데는 번호표를 주고 대기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뭐 웨이팅하는 식당입니까? 그렇게 해서 30분, 1시간 늦어져서 자기 일정이 있어서 투표장에 왔다가 투표용지를 기다리다 못해 포기하고 가는 그 유권자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유권자의 그게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그 사람의 투표 행위가 선관위의 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투표행위 자체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좀 더 과하게 말하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 이걸로 투표행위 개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이런 식의 계속되는 이걸 실수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현종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송파구의 관내 전체 유권자가 56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투표 인정 용지를 인쇄할 때 56만 5천 장을 인쇄해서 56만 5천 장을 투표소에 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 4년 전 거 생각해서 25만 장만 인쇄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56만 장을 다 해놓고 26만 장만 옮겨놨다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놓고 만약에 이 사태로 인해서 바쁜 용건 때문에 또 일이 용무가 바빠서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간단히 사과해서 될 일은 아니다. 저는 투표는 투표대로 끝났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국정감사를 하든 아니면 그 행안위를 열어서 확실하게 따지든 책임자는 분명히 문책하고 제도적인 개선 방법 분명히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실동 제2투표 현장에 저희 홍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재 기자. 예. 현장 지금 꽤 어수선한데 소식을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이곳 잠실 7동 제2투표소는 아직까지 투표 종료와 개표소로의 투표함 이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상태로 대기번호를 받았던 유권자들 가운데 14명이 투표하지 않은 걸로 드러난 건데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밤 10시까지 이들이 투표할 수 있기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도 방송을 해서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들 가운데 투표를 할 사람은 투표소로 오라고 안내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 9시 33분까지 대기표를 받았던 유권자 14명 중 최소 3명이 투표를 하려고 입장하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선관위는 일단 오후 10시에 이곳 투표를 마감하고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긴다는 계획인데 일부 주민들은 투표함이 나가는 걸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이후에도 주민과 투표소 관계자와의 대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투표 무효 등을 외치며 투표 관리 부실을 성토하고 있는데요. 앞서 선관위는 서울 송파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 수의 50%만 용지를 인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해 이만큼만 투표용지를 인쇄했다는 건데요. 앞서 허철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일부 투표소의 경우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참정권의 심각한 침해가 이뤄졌다며 즉각적인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전의 투표율을 보더라도 60% 잠깐만요. 마이크를 국민의힘 장동혁 투표율을 대표에게 보였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 그 직전에 50%가 아니라 그 전전 60%를 기준으로 해서 충분한 투표용지를 준비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3시간 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할 거라는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로 인해서 투표용지를 기다리다가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포기했다거나 장시간 기다리다 돌아갔다는 뉴스를 접하고 아예 투표장에 갈 것을 포기한 유권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시 이후에 투표를 진행한 유권자의 경우에는 개표 방송을 보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개표 방송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투표는 유권자의 투표권,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미 투표의 공정성은 깨졌습니다. 이미 서울시의 선거는 오염된 선거입니다. 오염된 선거는 무효입니다. 지금이라도 진상 파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시 개표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상 파악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의 선거는 다시 선거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막연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번 사건을 덮고 갈 일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표용지를 기다리다가 돌아간 유권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 소식을 접하고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은 유권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에 대한 선관위의 설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입장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선관위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는지를 기다리기 위해서 9시 선관위 입장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어떠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납득할 만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개표가 종료되는 대로 사태를 파악하고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개표가 진행되고 개표가 마무리되면 어떠한 진상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개표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즉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서 개표 중단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선관위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관계 해명과 입장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된 문제입니다. 선관위 스스로 선거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께 계속 모든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관위에 선거 부실 관리 문제를 완전히 뽑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거 때마다
계속해서 사회적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사회적 비용을 계속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서울시 선거만 개표랑 그 선거 연기하라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저는 지금 이와 동일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상황실을 운영해서 계속 제보를 받겠습니다.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 모든 지역에 대해서 개표 중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표 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서울을 예로 든 것이지 같은 문제가 발생한 모든 지역에 대해서 똑같이 개표 중단 그리고 재선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드려요. 지금 이게 선관위가 그대로 경표를 진행하게 되면 당에서 가처분 신청 같은 것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가처분 신청을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올까요?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선관위가 개표를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조금 전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거 부실 관리 문제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속보 자막을 조금씩 더 볼까요? 예. 국민의힘이 파악하기로는 아까 잠실 7동 제2투표소 말고 무려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다.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3시간 전부터 경고해도 선관위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국민의힘의 파악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투표의 공정성이 깨졌기 때문에 서울시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유를 제대로 납득하지 못했다. 선관위가 설명이 부족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개표도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제1야당 대표, 야당 대표 물론 더 정치적 수사를 붙여서 더 세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확실한 건 서울시 개표 사항이 일단 중지돼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재선거 이런 것도 아예 못할 사항은 아니지 않냐. 이런 시각과 지적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헌법적으로 보자면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당한 그런 사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례는 정말 없었던 일이고 굉장히 엄중한 사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몇 군데가 아니라 지금 강남 또 강진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사태가 발견된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꽤 이거는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특히 6시에 투표를 마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투표 이 번호표를 나눠줘서 이런 분들을 다시 오라고 10시까지 하겠다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그런 사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선거 상황이 불리한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그런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이 선거 관리하고 있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꽤 엄중하게 지금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지역 자체가 보면 사실 국민의힘이 좀 유리하다라는 그런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투표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는 더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 범위를 넘어서서 사실 이렇게 지금 투표 준비가 미진했다는 것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 선관위의 어떤 불신을 더 키워준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저는 이번 사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물론 이게 이제 야당은 재선거 주장을 하지만 그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선거를 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지금 더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이 사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현장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저 장면. 6월 3일 수요일 서울투표시 저녁 밤 9시 17분 휴대전화에 시간이 고스란히 찍혔는데 지금 끝나도 일찍 더 끝나야 할 저 투표소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여전히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실시간입니다. 경찰도 지금 와 있고요. 지금 아까 아마 이게 송파 잠시 7동 저 현장 연결 투표소일 텐데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추가 속보도 들어와 있어요. 장동혁 대표의 저
다시 서울은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된다. 이 얘기 말고 팩트만 볼게요. 선관위 얘기는 송파구가 전체 유권자 수의 딱 50%만 용지를 인쇄를 했다. 그리고 예, 말이 됩니까? 저희 사전투표 등을 고려해서 유권자 수 절반만 인쇄했다는데 예, 그리고 14개 투표소에서 지금 용지 부족을 확인했다. 지금 지역이요 송파에 국한되는 것 같진 않아요. 맞습니다. 전해요. 강남, 광진 용지 부족이다. 그 성춘 대변인 이런 부분이에요. 이걸 무슨 진보 보수 혹은 뭐 여당 야당 구별하지 않더라도 특히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 캠프 적어도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는 우리가 비교적 유리한 곳에서 저게 무슨 문제냐라고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12곳 한 곳 저기서 아까 우리가 아까 송파구 제7 투표소였나요? 거기서 14분이 돌아갔던 것처럼 저 자료입니다. 저 잠시 7. 예, 거기에 저 나머지 부분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는데 그래도 번호표를 받은 분들이 모두 투표를 완료한 게 맞는지 그 다른 투표소에서는 혹시 돌아간 분은 없는지 이걸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이걸 명확히 밝혀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간 분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지표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을 낼 수 있는 주체는 아니죠. 뭔가 재선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평론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법적인 부분이나 이거에 대한 판단 주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사후에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너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와 강남, 보수 진영,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히 저런 불만을 가질 만한 일들이 발생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확한 설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사전투표율이 한 20%였으니까 그러면 본투표는 70% 안 넘을 테니까 50%만 준비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방선거 투표율이 3대 선거 중에 낮은 건 맞습니다만 대선 투표율, 총선 투표율은 77%가 넘었던 적도 많기 때문에 선관위라는 집단은, 선관위라는 단체는 늘 낮은 투표율을 높이 정말 100% 투표율을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집단인데 그거를 자기네를 지레짐작해서 50%만 용지를 인쇄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저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왜 없었는지, 저거를 정말 소수만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한 건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그 과정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 선거, 재선거 뭐 이런 것들 부분에서는 아마도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빠르게 이런 것들은 이런 상황일 때는 법적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행정적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빨리 정리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혼란을 막는 최소화하는 방법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문제의 지역이 서울이고요. 14개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밤 9시 45분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6년 지방선거 아직 안 끝난 셈입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아직 투표가 진행 중인 송파, 잠실 제7, 잠실동 제2 제2투표소. 아까 정확히 하면 잠실 우성 아파트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네. 지금 보실까요? 지금 보면요. 흰색으로 표시된 것이 미개표 지역입니다. 개표는 3.2% 진행된, 당연하죠. 송파는 지금 뭐 아직 투표가 열릴 가능성이 없고,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강남, 용산, 마포, 영등포, 강서, 강북, 도원까지 일단은 민주당의 정원 후보가 17곳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오세훈 후보가 서초에서만 32.9%, 서초에서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는 3.2% 진행됐는데, 글쎄요, 김은식 교수님. 네. 이게 지금 이 개표가 지금 상황에서는 눈에 덜 들어오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 선관위의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일 텐데, 광진도 강남도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현재 상황을 선관위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파가 가장 많은 투표소가 용지 부족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끝까지 지금 밤 10시까지 이른바 개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가 끝나지 않은 곳이 지금 잠실치동의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투표소였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14명이 대기하시다가 지금 투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선관위도 인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확인된 바로는 강남에서도 한두 개 투표소, 그다음에 광진에서 투표소가 그 투표용지 상태로 중단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당대표도 나와서 이야기합니다만 오세훈 캠프에서도 심각하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개표를 지금 하는 것이, 개표 결과가 나오는 것이 투표가 지금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개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선거의 시스템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좀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개표를 늦게 해서 뭐 밤새워서라도 늦게까지 뭐 개표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사태로 인한 개표와 투표의 전반적인 총체적 문제점, 부실에 대해서 선관위는 어떻게 책임질 거고, 우리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요? 예.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명확히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야당 입장에서, 특히나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 개표를 지금 시작하는 것을 동의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구청장 선거,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선거는 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송파와 소초와 강남과 광진이 저런 식의 사상 초유의 투표 중단 사태가 있었고 투표가 마무리되지 않는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개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납득할 만한 조치와 납득할 만한 사후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아주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만 아직 송파 투표 안 끝났습니다. 밤 10시가 안 됐기 때문에. 서영주 대변인님. 네. 글쎄요. 뭐 이건 뭐 집권 여당 민주당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서울은 다시 선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입장을 내야 됩니까? 일단 뭐 절차에 따라서 지켜보자. 재선거가 필요하다면 이게 절차가 있어요. 재선거 사유가 되는지, 그러면 이제 관할 그 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의결을 하고 심의를 하겠죠. 위원들이.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가 최종 결정해서 뭐 전체를 재선거를 할지 일부분만 재선거를 할지는 결정하게 될 건데, 사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그 관할 선관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게요. 아니, 투표 용지가 부족했다. 50%만 용지를 인쇄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방선거가 최초에 그 실시된 게 96년으로 알고 있어요. 이래 지방선거에 투표율이 68%를 넘겼어요. 그러면 가장 높은 투표율이 이래 지방선거 투표율이었는데, 최소한 역대 그 투표율은 뭐 등락이 있잖아요. 높고 낮고. 그래도 최대치를 맞춰놓는 게 기본 아닙니까? 아니 선관위는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고 저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헌법기관이라는 그 차원에서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그 지위를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현장에서 정치 그 생활을 하면서 선관위가 왜 이렇게 좀 나태할 수밖에 없는지의 어떤 맹점들이, 스스로들 본인들이 권한만 노리지 책임에 대한 부분들의 소재에 있어서 별로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감이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용지 부족 사태뿐만 아니라 향후에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단순 사과가 아니라 즉시라도 여야가 이거 머리를 맞대고 선관위의 이번에 이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은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서, 부실 선거 확실하죠? 예. 그럼요. 확실하게 이 책임을 묻고 나서, 사실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이게 신뢰성이 깨지면 안 됩니다. 투표에 있어서는. 그래서 재선거가 필요한 지역들, 특히 이제 송파 같은 경우는 14곳에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유권자들이 향후에 투표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뭐 이게 사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 된 거예요. 장동혁 대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 부분은 엄중하게 이제 이거는 여야가 뭐 여야 할 것 없이 조속하게 바로잡는 예.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잠시 출동 제2투표소 저 문제 그곳이죠. 그곳이 대규포를 받는 유권자에는 입장이 당연히 통제되는데 뭐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투표가 안 끝난 거예요. 9분 남았습니다. 그 14명은 아파트 안내방송으로 다 지금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참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참 사상 초유의 사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혹은 뭐 각 캠프가 입장을 내는 대로 서울 혹은 각 당이 다시 한번 입장 정리를 하는 대로 속보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쪽 입장도 아마 선관위 관련 초유의 사태 얘기에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한 건 민주당으로 넘기겠습니다. 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전입니다.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선거 연기
하셨을지 궁금하고 또 대기를 하다가 뭐 돌아가는 분들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그런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투표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선거 중지 권한이 선관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선관위가 혹시 그 개표 중지를 선언한다고 이 부분을 용인하실 선관위가 개표 중단을 결정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지금 나머지 모든 선거들이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주제는 요 정도 하시죠. 저희들의 입장은 뭐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은 선관위 혹은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개표 중단과 재투표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이다. 다만 선관위의 이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아직 뭐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일관되게 선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딱 되는 날에 투표가 진행이 되는 것만큼 국민들께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투표를 하실 것을 저희들은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해야 정말로 어려운 지역 경제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다라는 지역 주민들의 결단을 저희들은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응답을 하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 지역에 따라서는 개표가 이제 막 초반으로 진행되고 있고 출구조사 혹은 예측조사에서도 접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대는 그 접전 지역에서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는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예, 다른 거 뭐 없으시죠? 예, 그러면 다음에 조금 있다가 상황이 좀 전개되는 걸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집권여당 민주당의 조승래 사무총장이 조금 전 입장을 냈습니다. 장도혁 대표가 입장 낸 지 대략 30분 뒤죠. 선관위와 국민의힘의 차후 행보를 지켜볼 거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의 차후 행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전 선뜻 이해는 되지 않는데 일단 개표 중단과 재투표 요구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리고 또 있나요?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를 반드시 책임 물을 것이다. 뭐 저건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성춘 대변인님. 예. 개표 중단도 없고 재선거도 없다. 일축을 했어요. 조승래 사무총장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저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 법적인 확인을 하고 지금 발표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공직선거법 157조, 198조 부분에 보면은 이 뭐 천재지변 혹은 이게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는, 투표가 무효가 될 수 있는 판단을 받게 되면 해당 투표소 거기에서만, 그러니까 재선거가 아닌 거기서만 재투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재투표를 한 곳에 그 선거 결과를 다른 선거구는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한 다음에 그걸 합쳐서 당선인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곳들이 만약에 정말 참정권을 침해를 받은 그런 유권자들이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물론 생각하고요. 참정권 침해는 뭐 명백하죠. 명백하고 예. 이거에 대해서 이 해당 투표구의 선거가 무효라고 혹시나 이의 제기를 하고 그게 무효로 받아들여졌을 경우 그 투표소만 아마 다시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실동 제2투표소. 그렇죠. 우성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만 투표한 곳만 다시 투표한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만약에 다른 14곳이 지금 부족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번호표 받고 돌아간 분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강남도 있고 광진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번호표 받고 돌아간 분이 있다 그래서 방송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있다면 그 투표소도 아마
선거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이거는 또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도 아니고 뭐 국민의힘이 판단하는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판단을 받게 될 경우 그 투표소들만 다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당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이거는 재선거는 하는 건 아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만 재투표를 하면 되고 그 재투표한 결과를 합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아까 앵커께서 어떤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던 국민의힘의 추후 그걸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도 아마도 지금 장도혁 대표는 이거 다 그야말로 이 전체 선거 무효다, 다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아까 재선거라는 전체 선거를 다 판을 없자 이런 거 같지 않은데요? 서울 선거, 재선거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재선거랑 재투표가 참 우리도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재선거와 재투표, 이 일부 지역의 재투표 이게 구분이 돼서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이 정말 서울 지역 전 지역 재선거 해야 된다는 주장이라면은 그것은 지금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그런 주장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을 조승래 사무총장 입을 통해서 밝힌 걸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시간이 밤 10시 7분인데 투표는 진짜 끝났네요. 그렇죠. 오세훈 후보 캠프, 당사자격인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도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방금 오세훈 후보 측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아직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가 완전히 마무리됐는지, 아까 말씀 나왔던 잠실 7동의 경로당에 설치된 제2투표소에 투표를 못하신 어르신들이 투표가 완전히 마무리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 그 부분들만이 아니라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문제가 생겼던 지역에서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해서 투표권 행사를 못한 게 되거든요. 그 문제까지 완전히 선조치가 이루어진 때까지는 개표를 중단하는 게 지금 오세훈 시장 후보 측에 지금 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후보 측은 뭐 장도혁 대표와 뭐 재선거 이런 건 아니고 일단은 개표는 멈춰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확인돼 보니까 우리 송파구에서도 지금 개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 개표가 지금 상황의 개표가 공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송파의 개표는 열렸고요? 예, 개표는 열렸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오세훈 후보 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 문제가 됐던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투표 부실의 총체적 파국 상태를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그다음에 투표를 못했던 분들, 아직까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개표를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